이 사람은 보면 굉장히 피부톤도 하얘요. 여드름도 없어요. 근데 뭔가 사람이 푸석푸석하게 안 좋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만 잘 실천하셔도 물리적인 데미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영상이 있으면 온갖 여러 가지 민간요법이 많거든요. 그거 따라 하려다가 피부는 계속 안 좋아지고 더 심해지는 거예요. 스킨로션 기본을 하고요, 크림하고요, 아이크림하고요, 에센스 하고요. 저 잘하죠? 오히려 좀 마음이 아픕니다. 원장님, 제가 오늘은 어김없이 원장님에 대해서 모든 걸 파헤치려고 왔습니다. 또 어떤 걸 또 하시려고 해? 제가 요즘 질문이 좀 예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날카로우셨습니다. 예. 원장님께서 그동안 이제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나 꿀팁들을 여러 영상을 통해 알려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조회수 40만이 넘은 영상에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원장님 피부가 너무 좋다, 닥터 예쁘구나 막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영상에 좀 그동안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좀 모든 엑기스나 그런 피부 관리 노하우를 한 번에 전부 다 담아보려고 하는데 알려주실 수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안 그래도 지난번 영상이 갑자기 조회수가 이제 40만이 넘고 구독자분들 10배가 늦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과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웬만해서 하나하나 다 대답을 해드리고 있는데 또 이 기회를 삼아서 저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디님, 근데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피부 좋다는 사람을 생각하면 뭐부터 생각이 드세요? 저는 뭐 원장님 같은 피부나 예. 원장님 같은 피부나 하얀 피부? 광이 나는 좀 피부? 그런 거를 좀 피부가 좋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보통 피부가 좋다는 게 어떤 걸까? 라는 거를 세 가지 개념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기미 잡티가 없는 피부톤이 균일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 피부톤에 뭔가 점이 굉장히 많거나 기미 잡티 굉장히 많으면 뭔가 얼룩덜룩하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피부톤이 균일한 게 일단 사람이 건강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피부가 볼록볼록 튀어나온다거나 사막이나 폐임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피부 요철이 적은 피부가 매끈해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은 보면 굉장히 피부톤도 하얘요. 여드름도 없어요. 근데 뭔가 사람이 푸석푸석하게 안 좋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바로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이에요. 수분이 충분히 있고 유분감이 충분히 밸런스가 있는 게 사람이 건강해 보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관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홈케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면서 뭐 겨우 이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의외로 이것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원장님, 먼저 집에서 할 수 있는 피부관리법 첫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충분한 숙면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치료 받으시면서 원장님, 저는 왜 이렇게 빨리 안 좋아질까요? 라고 하신 분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먼저 묻습니다. 요즘 신경 쓰이는 일 없으세요? 잠은 잘 주무시나요? 하시게 되면 고객분들이 술술 말씀하세요. 잠을 뭐 3, 4시간도 요즘에 못 주무신다고 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부터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 가지 호르몬 때문인데요. 첫 번째,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두 가지 호르몬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 두 가지 호르몬은 피부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피부 관점에 대해서만 딱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새살을 돋게 난다. 두 번째는 상처 치유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 세 번째는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11시부터 2시까지 이 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것이 1번 이유가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호르몬은 뭐냐면 남성 호르몬이에요. 피지가 많아지고 여드름이 굉장히 심해진다고 하는 것은 남성 호르몬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와 가장 비슷한 호르몬이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마법주기마다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과음을 하거나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되면 작용하는 게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충분한 숙면을 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장님,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만약에 제가 직업 특성상 낮과 밤이 바뀌어 있다 그러면은 11시부터 7시까지를 지키지는 못하는 대신 새벽 한 3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7시간 지켜서 자겠어, 이런 거는 좀 도움이 될까요? 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수면이 들어가는 시간을 조절한 게 어려우시면 차선택이라도 7,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장님 그러면 집에서 할 수 있는 피부관리법 두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피부의 물리적인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절대 피부를 만지지 말자예요. 아마 이 영상을 유튜브로 보시면서 이렇게 피부를 만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무의식적으로 공부를 하다가도 이렇게 계속 만지시고 턱을 괴고, 또는 비염이 있어서 코를 굉장히 자주 푼다거나 눈가 주변에 비비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피부가 굉장히 자극을 받습니다. 자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면 빨개집니다. 그 빨간 것이 컨트롤이 안 되면 추후에 갈색화되는 색소 침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손을 만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안하고 나서 타월을 닦잖아요. 수건으로 닦아요? 네, 수건으로 닦는데 이거를 막박 못 내는 분들이 계세요. 좀 찔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최소 하루에 세안을 한 2번 하게 되잖아요. 이거를 1년으로 치면 700번 넘어요. 근데 이거를 타월로 개운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닦지 마시고 그냥 톡톡 하세요. 톡톡톡. 그렇게 하면 물기가 완전히 없애게 하진 않고요. 그래도 한 7, 80%는 닦게, 이것만 잘 실천하셔도 물리적인 데미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좀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죠. 네, 너무 쉬운데요? 세 번째는 잘 때 절대 옆으로 누워자지 말자입니다. 보통 밤에 뭐 하십니까? 폰 봐요. 근데 이렇게 폰을 보면 무겁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 하면서 옆으로 가요. 우리가 베개를 보면 두피에 땀이 나잖아요. 묻어 있겠죠. 찐득이도 있겠고, 노폐물도 있겠고, 먼지도 있겠고, 나온 피지도 많겠죠. 근데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자꾸 만져지는 거예요. 심지어 옆으로 누워 주무시면 이렇게 피부가 계속 이렇게 눌리잖아요. 그러면서 팔자주름도 깊어지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웬만해서는 온전히 누워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원장님 말씀해주신 거 듣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아마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 그런 사소한 습관들은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서 뭐 수건이야 그냥 얼굴 대충 빡빡 닦으면 되지, 아니 잘 때 이렇게 편하게 자는 게 중요하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그러고 나서 피부에 뭐가 나거나 그러면은 이거 뭐 사야 되지? 뭘 발라야 되지? 그런 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막 찾아보면서 뭐 인플루언서나 어디 유튜브에서 영상이 있으면 온갖 여러 가지 민간요법이 많거든요. 그거 따라 하려다가 또 이 제품 사고 또 저 제품 사고 피부는 계속 안 좋아지고 더 심해지는 거예요. 생활 습관부터 교정이 안 되면 사실상 피부는 좋아질 수 없죠. 원장님 집에서 할 수 있는 피부관리법 세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특히나 요즘에는 가을 겨울이 되잖아요. 그래서 꼭 빠지지 않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보습이에요. 보습을 잘하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요 바르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스킨로션 기본을 하고요, 크림하고요, 아이크림하고요, 에센스하고요, 막 여러 가지. 저는 이렇게 보습 관리 잘하고 있으니 저 잘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보통 화장품을요,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못해도 30가지에서 50가지 정도 돼요. 물론 메인으로 들어간 성분뿐만 아니라 기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있거든요. 근데 50가지 중에 나한테 한두 개만 맞지 않더라도 피부는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화장품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꼭 말씀드리고요. 보습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나한테 잘 맞는 거 있죠? 잘 맞는 거를 두세 개 찾으셔서 그것을 자주 바르라고 말씀드려요. 뭐 사실상 출근을 하시게 되면 자주 바르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출근 전에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면 출근 준비하는 시간, 그래도 한두 번은 더 바르시는 걸 추천드리고, 정 안 되면 뭐 미스트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제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발라주는 거, 그 중에 더 바르는 거는 제일 순한 걸로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왜 너무 많이 바르는 게 한계가 있냐면, 뭐 물을 흘렸어요, 휴지 같은 걸 닦잖아요. 근데 계속 닦이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 흡수도가 끝나서 안 되잖아요.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과한 거는 어차피 흡수가 안 된다, 흡수가 될 수 있을 정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올바른 세안법이 중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회수가 40만이 넘은 이제 영상이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서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영상 추천을 많이 하시네요, 원장님. 아무래도 좀 반응도가 좋았고 많은 분들이 유익하셨다고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전 닥터 여진구라는 댓글이 가장 인상이긴 합니다. 솔직히 조금 부끄러웠는데 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드디어 이제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질문의 시간이 왔는데 뭔가요? 원장님이 솔직히 저한테도 제품 추천을 잘 안 해주시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제가 그냥 아예 촬영에 넣어버렸습니다. 어떤 제품을 쓰시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절대 안 산다고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 안 드리냐면 혹시나 이게 광고를 하는 걸까봐 늘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옛날에 좁쌀 여드름이 굉장히 많았고 또 아까 세안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실제로 학생 때부터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뭐냐면 이니스프리 비자 트러블 클렌징 폼 이거를 쓴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격이 저렴해서 두 번째는 자극감이 심하지 않아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쓰게 됐는데 나중에는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는 취업도 하게 되니까 이제는 좀 비싼 걸로 한번 써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바꿔본 적도 있어요. 4, 5만 원, 뭐 6, 7만 원까지도 되는 폼클렌 써봤는데 결국에는 저는 다시 이거로 돌아왔어요. 근데 누구나 이 제품을 꼭 바로 절대 사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한테 맞는 폼클렌징, 보습제는 다 있으니까 꼭 자기 자신한테 맞는 걸 쓰세요. 집에 있던 거 가져오신 거예요? 아, 예, 집에 있던 거 거의 다 써가지고 또 사야 됩니다. 거의 다 아침에도 써가지고 거품이 남아있는데. 원장님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원장님은 피부과에서 어떤 시술 받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저는 얼굴에 레이저 제모를 30번 이상 했어요. 계속 이거를 면도를 하다 보니까 상처가 나는 거예요. 가을, 겨울이 되면 상처가 나면 더 건조해져요. 그러면서 모낭염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레이저 제모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피부톤이 균일한 게 굉장히 좋아 보인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렇게 치면 수영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런 것들만 없어져도 피부가 굉장히 매끈해 보여요. 남자들뿐만 아니라 그 여성분들도요. 인중을 자세히 보면 아기 수달처럼 털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를 대부분 그 눈썹 칼로 이렇게 면도하시거나 뽑아내시거든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추천드리지 않는 게 면도 칼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가 데미지를 입어요. 이걸 뽑아내잖아요. 특히 눈썹 있죠. 피부가 특히나 얇은 부위라서 처지게 돼요. 절대 뽑지 마시고 여성분들도 자세히 보면요 얼굴에 솜털 대부분 있으세요. 이게 얼굴에 전체에 이렇게 레이저 제모만 하시더라도 피부톤이 한두 톤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이저 제모는 정말 좋은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레이저 토닝을 계속 받고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여드름 색소 침착이라 잡티가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이미 이제 침착이 된 색소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주말에 문을 열고 저도 관리를 받습니다. 지금은 사실 색소 침착 치료가 굉장히 이미 많이 됐어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해요. 사실상 시간이 지나면 저도 자외선 노출이 아예 안 될 수는 없고요. 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증상이 경할 때는 빨리빨리 치료하게 되는데 이거를 묵히고 썩히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기미 잡티도 마찬가지게 되거든요. 증상이 적을 때 치료하게 되면 빨리빨리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원장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 짧게 요약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피부샵에서 비싼 돈부터 쓸 생각하지 마시고 밤 11시부터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한 숙면을 취하시는 것부터 정말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의식적으로 계속 만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만 안 하더라도 굉장히 피부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습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화장품의 가지수를 늘리다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두세 가지 보습제 정도를 잘 찾으셔서 시간 간격을 두고 덧바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도움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다 오픈하신 거 아니시죠, 원장님? 모르겠습니다. 병원 안 오실까봐.